국수만 바라보기에는 청춘이 아깝다는 국수집 3대 사장 민균 씨. 야, 꺼! 꺼, 얼른 꺼. 얼른 꺼. 아 진짜 국수집 사장님이 왜 이러냐고요? 국수 자체가 싫었어요. 그 면을 먹으면 가난하니까 국수를 먹는다는 막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갖고. 국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35 젊은 사장에게 주어진 100년의 유산.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엄마 올 동안 끄라니까 왜 안 꺼? 엄마가 꺼? 알았어 내가 할게. 얼른 꺼! 알았어 안 할게. 그래.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맨날. 아이고, 내가 못 살겠어. 끝내 한 소리 듣고 맙니다. 하는 게 아니라 또 핸드폰으로 또. 알았어 일하자. 어머니는 계속 하자고. 근데 어머니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정해진 물량에 딱 맞춰갖고 일을 하고. 민균 씨의 이유 있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봐봐 쉬엄쉬엄 안 하니까 그렇게 실수도 하는 거잖아.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는다니까. 한 2시간 일했으면은 아, 국수는 말리는 시간이 있는데 5분이라도 무슨 딱 쉬어야지. 저 남이 일해도 말을 해요? 1시간 일하고 뭐 10분 쉬고 그게 아, 훨씬 우리 효율이 일은 좋다는 틀리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공장 같은 데도 기계 끄면 손실이 크고 상교대 막 이렇게 해서 풀가동 안 끄고 하는 이유가 다 거지. 우리 교대가 없잖아 엄마. 원래 그 쉬는 게 훨씬 좋아. 교대 없으니까 하는 거 마치고 쉬어야지 한가지게. 응. 네, 계속 일할 땐 놀러 가면 날 좋은데 놀러봐요 심란해요. 이거 삼자대면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엄마만 믿으면 막 내가 무슨 배짱인 줄 알아. 참. 어머니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는 건 실제 민균 씨는 국수 만드는 일 하나는 똑소리 나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좀 건조한 날에는 반죽을 뜨겁게 하거나 염도가 세지거나 습한 날이나 다 틀려요. 겨울에랑 눈 올 때랑 비 올 때랑. 전통 방식으로 뽑는 국수는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 바람 한 점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만큼 만드는 사람의 감각이 중요하죠. 아버지에게 이어받아 국수를 만든 지 5년.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도 많아졌습니다. 아야 5도만 더 올렸어. 이게 날씨가 틀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뽑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저게 반죽이 돌아가는 게 느려지고 그래갖고 조금씩 상황에 따라 좀 바뀌거든요. 손 빠른 민균 씨가 가게를 맡고부터는 국수 뽑는 양도 2배로 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국수 맛을 위해 수작업을 고수하는데 요즘같이 국수가 성수기일 때는 시간이 곧 경쟁력. 작업 시간을 줄여 국수를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군요. 지금 이 도구는 그래서 연구해낸 거랍니다. 저는 이게 소금물 타는 거를 계속 연구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드릴로 타고 그 다음에는 콤프리샤로 공기로 타고.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이게 국수 만드는데 시간이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작업 준비하고 작업 끝났을 때 정리하는 시간도 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거를 좀 최소화하면은 국수 품질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걸 하느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하면 대단한 변화랍니다. 소금 반씩 찾는 거예요. 이걸로 아버지 때문에 막 적었어요. 저 처음에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랍도 막. 그래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아버지가 쓰던 차례거든요. 옛날에 국수 자를 때 대나무로 이렇게.
이게 할아버지. 국수 절대 안. 할아버지 거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네, 너무 오래됐죠, 진짜.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집스런 을길 인생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인 민균씨네 국수집은 70년 전 할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겁니다. 세월이 내려앉은 곳마다 낡고 약해졌지만 추억은 건강하게 살아있죠. 하지만 민균 씨는 이 작은 공간 대신 도시에서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가 대를 잇게 된 건 예기치 못한 일 때문이었다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자꾸 국수는 많이 밀려 있으니까 자꾸 나가서 국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대를 이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버지 병원에 있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되게 좀 지켜야 되는 약속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깨달음은 왜 후회라는 녀석과 함께 뒤늦게 오는 걸까요? 국수밖에 모르던 아버지가 미워 죽어도 안 만들겠다던 그 국수를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야 이해하게 됐답니다. 주문은 많이 받아놓으시고 돈도 받으시고 국수를 못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갖고 제가 국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금액을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국수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그냥 국수로 좀 기다린 거 좀만 더 기다린다고.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뭐라고 하지? 아버지가 그 국수에 대한 그런 걸 되게 잘하셨구나, 장사를.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아버지의 국수는 그래서 더 애달픕니다. 오늘도 민균씨네 가게에는 전국 방방곡곡 만년 단골들이 주르르 있습니다. 인천사 혹시 안 왔어요? 국수 사러? 누군지 알아. 아니 많이 사러 온다는데 우리 친구가. 아버님도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 나 여기밖에 모르지. 에이 국수가 맛이 있어요, 아버님? 딱이죠 뭐 딱. 다른 집 건 소용. 부천으로 왔어요, 부천으로. 가봤어 부천? 부천 우리 친구들 부천사 올 진짜 소면 맞죠? 여기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래간만이죠. 이빨 죽겠어. 어? 이빨 죽겠다고. 아니 왜 자주 오세요, 어머니 여기? 나 자주 와. 여기 이곳에서 사는 사람이요. 아, 잘 알고. 언제부터 오셨어요? 여기? 아이고 저 아버지 쪽. 나만 사진 찍어. 안부 묻는 건 기본, 양손 가득 국수 싣고 가는 건 필수라죠. 이렇게 드시면. 어머니 야 많이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야. 옆집에 뒷집까지 아름아름 대신 사다 주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변치 않는 맛과 가격 때문이죠. 방앗간 이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절대 놓지 말고 일하라고, 단가만 생각해서 더 이득 보려고 하고, 그러면 맛이 변하고, 그래서 품삯만 받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올라도 그냥 그 품삯만 받아라, 그런 이념을 얘기하셨어요. 오전 한 차례 손님이 훑고 가자 어머니와 민균 씨도 허기집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말리고 남은 국수 부스러기를 삶아 시원한 콩물 부은 콩국수.
바쁠 땐 십첩반상보다 국수 한 그릇이 입맛을 살려주죠. 국수라면 진저리 치던 민균 씨였는데 어쩔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국수 하시고 점심으로 국수 드시는 거 보고 그냥 막 국수 자체가 싫었어요. 그 면을 먹으면 가난하니까 국수를 먹는다는 막 그런 것, 인식이 많이 있어갖고 그래서 주로 좋아하는 게 돈가스. 왠지 옛날에 부위에 했잖아, 돈가스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한 3년 동안 아버지를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늦게 야간 자율학습하고 한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아버지는 한 3, 4시에 들어오셔갖고 자고 새벽에 3, 4시에 가고 그랬던 아버지가 군대 가니까 면회를 엄청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주로 다 일기예보터 푹 가죠. 아, 그래요? 언제 비 온다. 저희 집 스케줄은 거의 그래요. 뭐 언제 비 온다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때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늦은 밤이 돼서야 마당에 국수를 거두어 드립니다. 내일 판매할 국수까지 챙겨놔야 하니 매일매일 야근하는 셈이죠. 갈게, 엄마. 야 사장님 간지야. 내일 일찍 나와. 아, 알았어. 갈게요. 가게에서 20분 떨어진 민균 씨네 집. 나왔어. 민균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이듬해 결혼해 두 아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 으쌰. 생전에 손자 재롱 보여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다는 민균 씨. 국수 만드느라 가족에게는 소원했던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는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이 헤아려지더랍니다. 애기들 운동회는 꼭 갈 거예요? 네, 운동에 꼭 가야죠. 비 많아요. 뭐라는 비 오면 간대. 비 오면 간대. 비 오면 운동회 해요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아, 제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와이프한테 자꾸 뭐 하자면 비 오면 한다고. 심지어는 벽에 못을 박아달래도 비 오면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심정을 더 많이. 어렵게 자리 잡은 도시를 떠나 국수집을 잇기까지 되돌아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 처음에 되게 이어가기 싫어했죠. 울고. 본인도 갈등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막 또 이제 서울에서 있다 또 시골로 내려와야 되니까 저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시골에 내려가면 왠지 좀 처지는 느낌, 막 친구들도 다 서울에 되게 많이 갈등한 것 같아요. 화려한 도시 생활도 포기하고 그 힘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 가족이야말로 민균 씨를 힘나게 하는 원동력이죠. 아들, 국수 장사 할래? 응? 국수 장사 할래? 일어나 먹어. 지원아, 국수 장사 할래? 네, 해야지, 네. 오늘도 일찌감치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 식당에 배달 가는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오토바이 배달은 어머니 담당. 아버지 때부터 거래하던 가게들이라 웬만하면 어머니가 직접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얼굴 도장 한 번이 곧 신용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온 배달인데 사실 민균 씨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라도 말리고 싶은 일 중 하나랍니다. 엄마, 배달 안 하면 안 돼요? 배달 안 하면 안 돼요? 배달 안 하면 되나? 아이고, 요 동네는 해줘야지. 위험하니까 그렇지. 위험하긴 여기만 다니자. 역전은 이제 차로 다니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에 교회도 있고 차로 다니자.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떠나서 혼자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시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엄마하고 뚝딱 해치우고 마는 거지. 아, 그럴 거면 그래서 내가 사랑 안 거잖아요. 어떤 남자 알바는 울었어요. 엄마 하도 막. 저 요새는 저 뭐야 그늘 밑에서 커갖고 애들이 그런 거지. 엄마 잘못만은 아니 엄마. 아니 얘기할 때 엄마 정말 교양 있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교양. 너는 뭐 그거를 막. 아우. 엄마가 교양. 담싼 지가 야 시집 올 때부터 담쌌다. 시집 와서. 아유. 어머니가 국수에 쏟는 열정은 알고 보면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그 덕에 국수 쪽에는 까막눈이던 민균 씨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당신도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국수에만 매달리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민균 씨는 일손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몇 달 안 됐어요? 적어도 온지. 네. 그래서 아직 실험 단계라서 에라도 많이 나오고 고장도 많이 나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고 녹슨 기계를 조금씩 바꾸려 하는 것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머니를 좀 쉬게 하려고. 나이도 마흔인데. 2층 건조장으로 가는 승강기도 몇 해 전 민균 씨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고요. 무거운 반죽으로 옮기는 이동 선반도 손목 아프시지 말라고 마련했습니다. 쨍하던 하늘을 구름이 뒤덮더니 어느새 장맛비가 흩뿌립니다. 비 오는 날은 국수집 쉬는 날. 하지만 어머니는 또 뭔가 하시네요. 비 오는 날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놨다. 재활용으로 국수 그대 묶어요. 먹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 꽃 같던 20살의 시집와 국수집 맏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을 바라봅니다. 국수 장사는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국수 그냥 이렇게 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제주를 해서 파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남편에게 그랬듯 아들 민균 씨에게도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 시간 민균 씨는 꿀 같은 낮잠에 빠졌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여기서 막 주무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답답하시니까 막 국수는 안 마르고 그러니까 비위 자꾸 오고 그러니까 와보면 여기서 막 주무시고 계시고 술 드시고.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웬일로 민균 씨 이 시간에 가게를 나섭니다. 오빠한테 왔대? 아빠한테 갔다 올게. 가다가 아빠 좋아하시는 술 한 잔 사고 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국수는 잘 만들고 있냐? 가장 먼저 물으셨을 아버지. 여보세요? 예, 계좌번 제가 찍어줄 테니까 주소랑 성함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지? 장사 잘 되잖아. 아버지 성격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 안심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건네는 부탁 하나. 엄마도 건강하게끔 잘 다치지 않게 특히 위해서 잘 좀 해줘. 아빠 할 수 있잖아. 아빠 나 갈게. 잘 있어. 그날 밤 국수집에 고소한 삼겹살 냄새가 진동합니다. 고생했어. 고마워. 아들도 고생했는데 됐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온 뒤 쓸쓸한 마음도 달랠 겸 어머니와 술 한잔 기울입니다. 술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술 진짜 좋아해. 근데 아빠의 유일한 낙이긴 했어. 그치, 그거는. 현역이라 일하고 나서 딱 술 한 잔. 저희 아버지 제일 특이한 게 돌아가실 때까지 면허증이 없었어요. 뭐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또 안 하시고. 누가 친구 아빠도 운전 좀 해. 그럼 내가 왜 술을 먹고. 아빠 욕하겠다. 너무 욕하고. 미안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여쭤보시니까. 맨날 보고 있잖아. 힘들 때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저 뒤에서 국수 자를 때 밤에 10시까지 할게요. 민긴 아빠 나 안 아프게 해주면 내가 민긴이 많이 같이 도와서 국수 해줄 테니까 그것만 나한테 해주라고. 혼잣말로 그렇게 해가며 일을 해요. 두 식구, 아니 세 식구의 따뜻한 밤이 깊어갑니다. 국수 널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팔지 못했던 국수까지 넉넉히 뽑아 널어둘 참입니다. 마당 가득 뽀얀 국수를 보고 사람들은 또 가게를 찾아오겠죠. 옛날에는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걸 많이 하셨거든요. 손님들이 오시면 아버지 어디 가셨냐, 아버지가 국수 안 만들고 네가 만드냐, 막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격려해 주신 분들도 많고 아버지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뿌듯해요. 아버지한테 뭐 여태까지 좀 잘 못해줬던 거를 이런 걸로 해라도 좀 많이 만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거짓 없고 꾸밈 없이 100년을 이어온 민균 씨의 위대한 유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라 청춘아 신나게 넘어져